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후!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아니, 최근에 제가 친구들 집에 초대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사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 진짜 친한 친구 집들이에 갔는데 친하니까 그래도 좀 비싸고 괜찮은 거 사갈까 해서 살짝 비싼 선물을 사 들고 갔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서니까 제 친구가, 집주인이 막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을 2개를 붙여놓고, 저희 한국어에서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뭐 한식, 양식, 종류별로 음식을 다 주문해 놓고요. 그래서 아니, 야,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 고마워.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막 거의 배가 터질 만큼 많이 먹고, 이제 다 먹었다. 친구랑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만족해 하고 있는데, 친구가 다 치우더니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케이크랑 과일을 또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케이크까지 준비했어. 이 케이크는 또 뭐야? 했더니 아침에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케이크 집에 가서 무려 오픈런까지 해서 디저트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막 과일도 샤인머스켓, 멜론 뭐 종류별로 꺼내주고, 갑자기 자기가 과자도 있대요. 과자도 있다면서 과자도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대접을 많이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인데 뭐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나 싶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선물을 좀 그래도 좋은 걸 사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집에 사람을 초대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선물을 들고 갈 때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식 정인 것 같은데, 사실 누구를 집에 초대한다고 하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장을 봐야 되죠. 그리고 몇 가지 메인 요리를 해야 돼요. 저도 막 갈비찜 열심히 만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약간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달 음식도 몇 개 더 시켜놓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집에 보낼 때 뭐라도 하나 더 손에 쥐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도 받고 초대하는 입장도 되어보니 최근에 집들이 가게 되면 뭐라도 하나 더 사서 가게 되는데, 네, 눈치채셨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인 친구의 집에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선물로는 뭘 가져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집 안에서 행동을 하는지, 네, 그거를 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집에 초대받을 때 선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막 근데 너희들은 평소에 뭐 하고 놀아? 했더니 자기네들은 집에서 되게 자주 논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뭐 비디오 게임 하고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친구들하고 거의 대부분 밖에서 놀고 친한 사람들만 집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완전 가까이 근처에서 만난다고 해도 집 근처에서 만나는 거랑 집에 초대하는 거는 레벨이 달라요. 집은 내가 제일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말하면 그냥 놀자는 게 아니고 너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집들이죠. 집들이.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집을 구경시켜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인데요. 친한 사람들 중에 최근에 누가 이사를 했다고 하면 원래 그전에는 막 집에서 노는 사이가 아니었더라도 집들이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뭐 친한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선배 후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요. 초대받은 사람은 선물을 들고 갑니다.
그럼 처음 친구의 집에 갈 때 준비할 것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친구가 야 놀러와 우리 집들이 하는데 너 초대할게 이러면 꼭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냥 와. 진짜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너 몸만 와. 몸만 오면 돼.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막 자그만한 거, 뭐 이런 쿠키라도 들고 가셔야 돼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 그런데 정말 빈손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20살 때 진짜 창피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랑 이제 친한 동기들이랑 교수님께 너무 존경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그 수업을 진짜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언제 집에 한번 놀러와 너네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댁에 가는데 선물을 들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사서 가면 될 것을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뭐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하니까 됐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끼리 알아서 이렇게 잘 사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교수님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뭐라도 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막 사정을 했더니 나중에는 약간 막 화를 내시면서 너네 뭐 들고 오면 나 집 안 열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진짜 무섭기도 하고 만에 하나 정말로 선물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냥 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여는데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풍기면서 식탁을 봤더니 요리를 엄청 많이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차 싶었죠. 진짜 뭐라도 사갈 걸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와인 한 병이라도 들고 갔다면 내가 안 받는다고 했지 하셔도 저희가 받아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이러면 교수님도 아니야 버려 이렇게 하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 경험인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상대방이 아니야 그냥 와 몸만 와 사양을 해도 무조건 선물을 들고 가야 해요. 집에 갈 때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집들이 선물 비용을 찾아보니까 보통 뭐 5만 원 이내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집들이 선물이 있습니다. 집들이에 초대받았거나 혹은 뭐 그냥 집에 처음 놀러 갈 때 하는 선물의 대명사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한국인 친구한테 이 두 가지를 선물하세요. 하나는 휴지, 다른 하나는 세제입니다. 그리고 휴지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있죠. 두루마리 휴지. 이거를 선물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친구들이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그거를 어떻게 선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에서 이 선물 혹은 집들이 문화를 주제로 할 때마다 막 너무 재미있어요. 막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 두루마리 휴지가 엄청 더러운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쓸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도 술술술 잘 풀리세요 이런 뜻으로 선물합니다. 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제를 쓰면 막 깨끗해지고 특히 거품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도 많아지고 살림살이도 이렇게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선물해요. 그리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쓰거든요. 그래서 휴지, 세제. 요즘에는 뭐 조명 혹은 인테리어 소품, 뭐 디퓨저, 와인잔 이런 거를 선물로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너무 휴지나 세제 이게 뻔하니까 좀 센스 있게 선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모두가 휴지를 들고 오면 집주인은 뭐 휴지 걱정은 없겠지만 휴지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물을 피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집주인 취향을 잘 모르면 내가 열심히 골라가도 안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애매해져요. 그래서 아예 집주인한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누가 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들 화분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관리도 힘들고 귀찮대요. 그리고 막 자칫하다간 이제 화분이 또 죽으면 그거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화분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뻔한 거 할 거 아니면 아예 요즘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뭐 누구누구야 너 원하는 선물 있어? 말하면 그거 사줄게.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친구가 딱 원하는 조명, 모델 그걸 파는 곳에 링크를 이렇게 딱 보내줘서 그걸 정확하게 사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들이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편하게 초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여러 번 갔더라도 이런 먹을 거 하나라도 꼭 들고 가세요. 다시 말하지만 빈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특히 많이 놀라는 한국 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발 벗는 거죠. 저도 지금 양말 신고 신발 벗고 있는데 이건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양말 어떻게 해요? 양말? 벗을까요? 다른 사람 집이라면 신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맨발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 집에 가거나 뭐 장례식장에 가거나 진짜 안 돼요.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는 맨발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많이 혼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여름이잖아요. 저 샌들 신고 나왔어요. 저 뭐 양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때는 뭐 양말을 어디서 사가지고 다시 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냥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막 절대 그래 이제부터 내 집, 너 집, 마음대로 써. 이런 뜻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예전에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제일 큰 문화 충격이 외국 파티 영상이었어요. 막 남의 집인데 화장실에 기대서 막 술 마시고 뭐 욕조에 들어갔다가 막 화장대에 앉고 뭐 침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막 보면서 너무 마음이 걱정되고 불편했어요. 아니 저기 막 누군가는 언젠가 치워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편하게 있으세요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얌전히 최대한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집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요, 보통. 집 좀 구경할래? 이러면 그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물건을 와, 야 이거 좋다! 막 쾅쾅 내려놓고 그러면 안 되고요. 냉장고 열어보면서 너네 집에는 뭐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리액션만 해주시면 됩니다. 집 좋다. 야, 너무 아늑하고 좋다. 만약에 집이 조금 좁거나 오래돼 보여도 야, 이 정도면 딱이네.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네. 깨끗해. 이런 말을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놀라는 문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알러지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원어민 선생님을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영어를 잘 하게끔 도와주신 선생님이에요. 그분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심지어 제 친척 동생까지 와가지고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그분을 뵀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제 영어를 진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시기 전에 좀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자 해서 한식을 정성껏 저희 어머니랑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차려드렸단 말이에요. 막 불고기 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막 너무 고마워하시고 뭐 thank you 민지 막 이러셔서 문제없이 잘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거의 최근에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쪽에 뭐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 알러지가 있는지, 뭐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우유를 먹는다면 어떤 우유를 먹는지 이런 개인적인 식습관이랑 선호도를 다 고려를 해서 사람마다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당연히 한식 건강한 음식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먹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뭐 누구를 초대한다고 하면 뭐 누구누구야 못 먹는 음식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알러지 있어? 뭐 우유는 어떤 우유를 좋아해? 뭐 오트밀 뭐 이런 거 먹을래?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견과류 알러지 같은 건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상세하게 식단 짜듯이 체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 친구가 초대하기 전에 뭐 못 먹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해산물은 못 먹어. 너무 매운 건 힘들어. 나 아몬드 알러지 있어. 이런 걸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한국인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크하는 일은 없으니까 적당히 눈치 보시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 친구의 집에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선물부터 집안에서의 매너까지 제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들으시면서 오,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혹은 오, 이거는 진짜 처음 봤는데요? 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이야기 속에 나왔던 기억해두면 정말 유용한 한국어 표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빈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빈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뭐 선물, 음식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은 예의가 아니에요. 야, 너 뭐라도 사갖고 가야지. 야, 빈손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완전히 돈도 잃고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 빈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초대를 받으셨을 때 빈손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좀 비슷해요. 몸만 와. 몸만 와. 말 그대로 몸만 오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뭐 부담 갖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 선물이든 뭐든 들고 오지 말고 그냥 너 그대로 와도 된다. 이런 뜻이지만 진짜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표현, 빈손, 그 다음에 몸만 와, 이 두 표현만 기억을 해두셔도 다음에 한국인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나도 이런 집들이 가본 적 있다. 이 표현은 다음에 꼭 써먹어야겠다 싶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